반갑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초반에는 조금 불안했어요. 네, 마이너스도 나오고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좀 됐었는데 후반부에 밀어 올리면서 사상 최고치 달성을 또 해줍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4%, 나스닥은 플러스 0.3%, S&P 500은 플러스 0.27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게 장 초반에는 좀 불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 후반, 즉 마감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봉이 발생이 됐고요. 자,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증시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게 PPI, 내일 저녁에는 CPI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가 되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변동성을 보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대감 요소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계속해서 9월달 비컷 이야기 나오는데 9월달 비컷은 사실은 좀 어렵고요. 다음 주가 이제 FOMC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겠지만 0.5% 이나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점도표에서 이제 좀 더 완화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 살펴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사상 최고치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미국 뉴욕 증시가 반토막난 연간 고용 악재에도 3대 지수 동시에 사상 최고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생긴 게 뭐냐면 양도세 이야기 조금 있다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호재가 이제 좀 나왔어요. 자,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서 강세 마감이 됐고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고용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지만 증시는 무난하게 이것을 잘 소화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고용이 안 좋아서 부담되겠다라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금리 인하 FOMC가 더 크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존 발표치에서 신규 고용이 90만 명 넘게 부풀려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이 고용 건수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부담 요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상치보다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담되고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기 약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인지 단순 약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뭐냐면 글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다는 얘기죠. 아직은 조정인지 아니면은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약화되어 있는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빠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만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에 대한 요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변곡 지표라고 본다면 CPI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PCE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지표죠. CPI 지표가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그렇게 된다면은 후반부로 가면서 때리고 들어간 요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부분들은 PPI 지표인데 이거는 또 나쁘지 않게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기일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없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네, 이거 뭐 결과치를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네. 자, 거대 기술 기업들은 브로드컴과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신제품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4% 떨어졌고요. 애플이 자꾸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AI와 관련한 새로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다. 네, 애플은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네, 특이한 내용 없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약간 국제정세적인 부분에서 불안 요소, 그렇게 잡힐 수 있다. 카타르는 일단 친서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부담 요소는 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이 워낙 잘 올라갔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은요, 미국 시장이 잘 가. 거 봐, 잘 간다고 했지. 그러면서 미국 시장으로 또 확 몰려갈 수 있어요. 네, 국내 증시 실망이야. 네,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상승해주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부담 요소는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내려볼게요. 특별한 건 없고, 쭉 내려보시면, 아마 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예금자 보호한도 이런 것도 있었고, 저기 뭐죠? 양도세 얘기가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양도세 여기 있죠? 네. 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를 결정했다. 자, 50억으로 일단 유지하는 걸 결정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양도세를 10억으로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커졌었고, 연말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50억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 자, 내일은 네, 만기일이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호재로 나와서 시장을 잘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재료의 노출 해가지고 주가를 또 밀어버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요소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네, 그런 정도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대통령실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죠. 10억 원으로 강화하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적용이 됐고,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가 47%로 가장 많았다. 그죠? 50억 정도라면은, 네, 그 50억도 사실 뭐 대주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5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한다. 요거는, 네, 보통 돈이 많으면, 네, 돈이 많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목당 10억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종목당 50억은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네, 시세 차익이 크니까 세금을 좀 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는 입장은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반발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 시점에서 이제 큰 손들의 어떤 매도라든지 이런 게, 왜냐면 현행 지금 진행되어 왔었던 그 대주주 기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네, 좀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요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 9월 10일 전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오늘이 10일이네요. 네, 그래서 결정이 잘 된 것 같고, 일단 뭐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거죠. 여기 조그만 기사로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하마스 협상단 타격, 친서방 아랍 국가를 첫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뉴스 하나 있죠. 박진영 씨 장관급 내정에 화들짝. JYP 엔터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합니다. 어제
그 마감 시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그만큼 올라간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네. 정규장 종료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5%대 급등. 이거 올라갔었다. 정규장에서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규장에서도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주가가 뭐 쉽게 5% 이상, 10% 이상 그렇게 크게 뛸 만한 요소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왜냐면 보통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였다라면은 애프터마켓에서 적어도 10%대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위치가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장관급이라고 얘기했느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박진영 대표가 공동 내정됐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장관급이다 이거죠. 그건 맞나요? 네, 장관급. 네, 그 뭐 사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은 사장님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네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지금 특별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정부 일을 맡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면 어떤 그 업무나 또는 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잘 안 되겠죠. 뭐 박진영 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쪽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꼭 근데 K-팝 엔터 쪽으로만 집중할 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이너 뭐 이런 쪽으로 봐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내용들 섭렵하는 거 좋지만 일단 네, 박진영 씨가 뭐 한쪽 분야에서는 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네, 일을 좀 이렇게 맡겨주는 거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같이 도와서 행정부가 도와서 한다라면 시너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경제 쪽 수장이다. 근데 경제를 전혀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또는 뭐 복지 쪽 수장이다. 복지를 전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제 정책적인 상황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쪽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반드시 네, 포함시켜 진행해야 된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네, 이소영 의원이 딱 그 리포트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국민연금 1200조 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투자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더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투자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1000조 원이 넘게 하고 있다. 와.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뭐라고 참 이렇게 좀 정의를 그 상식을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뭐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대신에 이제 주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네,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조금 이제 주가 입장에서는 DYP 쪽엔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이 좀 이제 그 연루된다라는 느낌일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너무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면 네, 오히려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뭐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박진영 씨가 또 이제 그쪽에 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네, 또 오히려 나쁜 영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뉴스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박스핏 돌파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CPI 지표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다, 조금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국내 증시도 일단 돌파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박스권 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의 여부가 또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종목을 압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늘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괜찮은 종목들을 또 사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좀 애매한 구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들 체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장일 때는 좋은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사형 비만약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임상 실험 발표에 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네, 이제 뭐 100만 원도 갈 것이라는 얘기 하던데 지금 70만 원 넘었다고 그랬죠. 대단합니다. 네, 금이 한 몇 년 사이에 한 2배 뛴 것 같아요. 그죠? 2배 정도. 네. 2배까지는 아닌가요? 그 금은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다 얘기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몇 년 사이에 2배는 아니고, 하여튼 제법 많이 뛰었어요. 그죠? 제법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일단은, 네,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면 내일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지 내일 나오는지 변동성 구간들 잘 살피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거 괜찮다 말씀드리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